핵무기를 못 만들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 핵무기 보급가는 게 뭐야? 핵무어죠. 중력 가속도로 때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김정일이 지금 바지 어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란 핵기지 떨구는 것도 100m 밑에 있다니까 3발을 떨구잖아요. 100m까지 들어가는 현무가 더 무거우니까 김정일이 지금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켜줘. 북한이 현무5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무오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했는데 북한이 아마 핵무기보다 아마 더 무서워할 거예요. 핵은 쓸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푸틴이 쓴다. 정례 못 쓰잖아요. 그거 썼다가는요 러시아 작살납니다. 서방세계 뭐 핵무기 없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맞으면 자기도 망하는 거 못 쓰잖아요. 북한은 뭐 핵무기 쓰려면 아예 자기를 죽을까 그러는데 독재자 치고 죽을까는 없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다고요. 가다피가 그랬고 사담 후세인가 그랬죠. 총 다 가지고면서도 어휴 살려달라고 벌벌 겨나온 놈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 북한 독재자라는데요. 그런데 그 핵무기는 쓸 수 없는데 한국은 그 핵무기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기술 면에서는 이 정치는 좀 개똥 같아도 머리는 참 좋아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 상대인 북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야 핵무기 보급 가는 게 뭐야? 이게 현무어죠. 이게 중력 가속도로 때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 멸망이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운석 충돌입니다. 이 운석이 뭐 크지 않아도 뭐 한 1톤짜리만 타지 않고 지구에 충돌하면요 그 속도의 중량 곱하기가 그 힘인데 그건 뭐 가공할 옛날에 공룡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어요? 그 운석 충돌로 죽었다고. 그 운석을 한번 치면은 뭐 아예 그냥 온 하늘이 그냥 잿가루로 한 1년 동안 뒤집어 씌우니까 햇빛 다 차단당하죠. 식물 다 죽으니까 그런 물론 그 지진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 일본에서도 그 조그만 흔들림 진짜 그런 흔들림은 아주 코킹 같은 약간의 흔들림이 그런 지진인데도 아예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 운석 충돌 때문에 그 진동의 파도가 아예 전 세계를 아예 바다를 씌우는 아예 깨끗이 노아의 홍수처럼 있잖아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지구가 멸살되는 그 힘이 그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량의 속도 중량의 속도 곱하기가 힘인데 마력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10톤짜리를 올려놓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를 거기다 또 폭탄까지 장치를 해놨어. 그러니 그 자체 떨어지는 것만 해도 죽을 맛인데 거기다 또 폭탄까지가 안에 있으니 저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 벙커버스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 핵기지에 처음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게 한국보다도 더 가볍더라고요. 무게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무거운 거를 미국을 능가하는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지금 바지 어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러지. 야, 이거 붙었다가는 그 사람이 숨어있는 게 다 땅굴이거든요. 땅굴이면 살아난 줄 알고 다 그래 만들어놨는데 저거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기 60m 뚫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핵기지 떨구는 것도 60m보다 더 100m 밑에 있다니까 3발을 떨구잖아요. 같은데 60m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해서 100m 밑으로 들어가게 3발을 다 꼭 한 곳에 떨구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거죠. 근데 한국은 100m까지 들어가는 저 현무가 더 무거우니까 그러니 오카시오. 김정일이 지금 아마 자다가도 아마 경기를 일으켜야죠. 저것 때문에 빨리 죽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위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지금 바로 김정은을 사살할 수도 있는 걸까요? 능력 있죠, 지금. 어느 정도라면 지금 인공위성으로 내려보낸 게 자동차 번호, 사람 얼굴 인식까지 하는 판인데 김정일이 집무실이 어디 있고 뭐 공기구멍, 숨구멍 다 알죠. 이거 공구구멍 입구구나 거기 때리면 막혀서 죽어. 거기다 진공폭탄이라는 거 저 현무 아니래도 돼요. 지금 진공폭탄이 있거든요. 그걸로 입구에만 아주 정확하니까 지금 이게 입구에만 탁 때리면은요 불이 아무리 뚫려서 다 살기 위해서 뚫는 거 아니에요. 공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막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따라 이 압이 들어가거든요. 진공포탄이라는 게 뭐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열화학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집 폭탄이라는 것은 좁은 면적에서 꽝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고체 에너지나 뭐 이 폭탄이 그 순간 거기서는 압이 수천 기압까지 막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데 그러나 그건 작은 면적이에요. 이 가스탄이라는 것은 면적을 더 넓게 한다고. 가스 처음에 탁 터져 가스가 쫙 더 넓은 면적이야. 압은 저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도요. 그래도 수백 기압인데 그 넓은 면적에서 팍 터지면 더 넓은 면적으로 쳐나가니까 사람이 1기압에서 사는 사람인데 100기압, 50기압인데도 죽습니다. 30기압에도 죽습니다. 그걸 압을 받아보세요. 그게 공기 따라 쫙 들어갔다가 이 팽창이 됐던 것이 공기가 없으니까 다시 끌어들일 때 전구 땅을 터지니까 그래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진공됐던 게 탁 다치면 터지니까 뿡 소리 나잖아요. 진공을 해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탄 이런 거는 있잖아요. 진공폭탄이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팡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다시 팡 치죠. 착착착 순간적으로 이러면서 아예 시설이 망가지죠. 사람 생물은 아예 다 날아나고 그 열은 뭐 수백 도가 이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백 기압에 이르고요. 1기압에 살던 사람이 저 김정일이가 아무리 마스크를 끼든 뭘 끼든 1기압에 사는 놈이거든요. 수백 기압, 10기압만 돼도 그 뚱뚱한 놈이 그냥 날아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말이 그렇지 밤잠을 못 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먹어서 저기 뚱뚱해지는 거라고. 저 수령 만수무강 한다고 얼마나 김성 때부터 우리 과학원에서 있잖아요. 제가 잘 알죠. 김성 때부터 했더니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이 각 부위마다 최고의 박사들이 안 되는 건 외국 엄청난 외화를 줘서는 외국 의사들 해가지고도 거칠 그렇게 오래 살게 하는 건데 아니 누가 뚱뚱해지라고 저렇게 의사들이 가르쳐 주겠어요. 살을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 그 김성택도 그랬다는데 수령님 쉽게 말하면 그 배시대기를 까야 됩니다. 그래야 만수무강하십니다. 좀 따르는 체하다 독재자들이 최대 약점이 먼저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무소불위하거든요. 그게 권력을 무소불위하는 것 같지만 이 건강 지 맘대로 해. 말 안 들어. 뭐 여자들도 그저 밤낮 해먹고 술도 그냥 김정일 그 아들도 그냥 3일 동안을 연속해. 그 최은희 신상옥 감독이 가서 직접 경험한 거네. 그 파티 창고 3일 동안을 처마시고 앉아있다. 여자 건드리는 건 또 말할 도 없겠죠. 지 맘대로인데 뭐. 그냥 의사들은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왜 뚱뚱해지는 원인이 그럼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거든. 김정은은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무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현무5의 사거리와 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알려진 것은 북한처럼 대공망이 처음이라고 이루어진 건 없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우리도 그 대학 때 그 교도대 가는데 교도대라는 게 그냥 인민군이랑 같아요. 현역이나 딱 같다고. 그래서 우리 대학 졸업 6개월씩 다 훈련 받는데 대학 졸업되면 예비역 소위 무조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소위 달고서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대체로 그 대학생 교도대들은 이 고사청 부대에 배치돼요. 근데 고사청 그 시스템 보면은요. 제일 먼 데는 대공 미사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대항공 미사일로 쏘고요. 그 다음에 대형 고사포, 뭐 120mm, 뭐 80mm 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37mm였어요. 37mm는 그래도 중장거리까지 이렇게 쏘는 건데, 그 다음에 사신고사총 가까이 온 거는요. 그걸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60년대, 70년 초반까지, 70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기술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심한 수단이라고요. 이 방공 시스템이 소련제를 갖다 다 한 건데, 소련식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뭐 미사일 쏘고 뭐 제가 안 되면은 지금 다 수동, 아날로그식 고사포들이거든요. 네. 미사일도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아주 옛날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현대 거 몇 개 갖다 놔도 몇 개도 안 되고 네. 그것도 재명에 걸리면은 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때릴 때 보세요.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원유가 없는 나라고요. 이란처럼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해서 군사력을 키웠겠어요. 근데도 그 멋있는 현대적인 방공망들이 다 무식돼가지고 일본에 이스라엘이 그냥 미국하고 그냥 휘젓고 다니며 폭격했다. 그건 방공망이 아예 없어진 거나 같아요. 제압당해가지고. 이미 그 방공 미사일이 다 레이더 기지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저 현대적인 이란이라는 강국도 저 모양인데
북한은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세대 걸 가지고 그러거든요. 현대적인 거 뭐 소련제 뭐 방공무기 갖다 놔봤자 이번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지만 그냥 전파 장애 뭐 이란에서 보여준 것처럼 못 견뎌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 교육할 때도요. 우리가 76년도 교도대 그 방공 고사포 부대가 가 있었는데 전법이 뭐냐면 뭐 수령님이 주체 전법이라고 뭐 탁월한 전 세계에서 없는 전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방공은 이 구역 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장벽 사격이라고 그러고 해안은 밀대 사격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 설명할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저준에 쓸 수 없잖아요. 너무 또 빠르기도 하고. 그냥 그 방향에 대고 수만의 폭탄을 쏴가지고 탄막을 형성하는 게 장벽 사격이에요. 이게 반항공 전법이에요. 70년대부터요. 그 다음에 해안은 해안포로 이 해안으로 접근해오는 적들을 그냥 그 구역을 그냥 대포로 쏘는 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지역에다가 그 밀대사격이라는 게 축자적으로 미는 것처럼 해가지고 쏘고 해서 그 불바다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소멸시키고. 아니 무슨 탄약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 공중에다 대고. 그 다음에 그게 오는지 어디 방향에 오는지 이라크 전쟁 때도 보세요. 이라크가 바그다에서 불꽃처럼 공중에 대고 쐈다고요. 그게 비행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쏜 거예요. 그 장벽사기 그거란 거예요. 그게. 근데 한 대도 안 맞아. 비행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쏘는 거야 그냥. 여기 폭탄이 슉 날아오는데 자 이게 순항 미사일이 들어온 건지 스텔스가 들어와 폭격하는지 그나마 쏘면 또 그 자리 알아가지고 다 요격당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북한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원해가지고 현대적인 방공 무기를 이번에 들여갔다고 하는데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다 그렇게 특수하지 않는 거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요,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 군사 강국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 치고 무기도 팔아먹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고서 있잖아요. 아주 그 우크라이나 한심한 나라 그거 지금까지 3년 동안 쩔쩔매고 그냥 깨지는 거 보고요.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소련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가 지금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개 털리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쪽이 되겠어요? 무슨 쪽이 되겠어요? 그냥 앉은 달에서 눈 뜨고 얻어맞는 거지. 사실상 현무5가 핵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는데 현무5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핵무기 대 핵무기나 같죠. 물론 우리는 쓸 수 있는 핵무기고 저희는 쓸 수 없는 핵무기나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핵무5가 뭐 어떻게 핵무기냐. 물론 핵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그 10톤짜리가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역학 계산하면요. 운석이 떨어지는 걸 같다는데요. 지구 공멸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쓸 수 없는 핵무기 북한은 가지고 있고 온갖 털어가지고 만들어가고 수백만 자국민 굶겨 죽이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북한군 서열 1위로 알려졌던 최룡해가 최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의 후임으로는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나요? 김정은 외에 밑에 측근이 한 번 받겠든 1000번을 받겠든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수령 절대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외에 김여정 있잖아. 그 3대 세습 가족과 그 김정은 외에는 누굴 바꾸든 큰 의미가 없어요. 북한은 또 2인자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절대 권력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아무리 높은 것 같아도 그냥 그 절대자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북한 내부의 후계 구도는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그 딸을 지금 김주에 놓고서 후계자다고 한국의 유수한 대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논하는데 좀 시기상조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북한에서 살아본 그런 감각과 상식으로 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주 북한에서 국방과원 기자로 있던 김길선 여사 그분도 저하고 일치하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북한은 아주 무서운 무섭다기보다도 아주 지독한 남전여비 정서가 깔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이 없어서 이제 어린애를 후계자로 삼는다? 무소불위라는 걸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서른주가 딸만 낳고 아들은 안 낳았어? 아니 서른주만 여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야 아들 좀 낳으라고.
딸 계속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 하면은 낳게 되는 거야. 100명이라도. 안 되면 너 바꿔치우면 돼.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또 후계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이제 40 초반입니다. 아니, 쪽팔리지 않아요? 이제 이게 사람 지금 60 한갑세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한갑 잘치 않나. 옛날엔 크게 셌지만 70 한갑도 안다. 70 진갑도 나부터도 싫겠어요. 80쯤 돼야 조금 모르겠다만. 그런데 이제 40살 초반 됐는데 나 죽을까 봐 후계자 만든다. 그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자존심이나 그 창피한이라네요. 어쩌고 뭐가 그렇게 젊은 놈이 뭐 이렇게 그래서 병을 알아서 그런다 또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무리 병이 다닥다닥 있다 해도 40대 초반입니다. 한국 사람들 40대 초반이면 뭐 젊은 사람이나 같죠. 그런 생물학적 나이도 봤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또 자기 형도 있잖아요. 젊은. 그렇죠? 네. 김정철이라고. 또 아니라면 김여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인데 뭐 이제 죽을까봐 무슨 늙은이처럼 그런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왜 데리고 나오냐? 행사 때마다 계속 데리고 나오지 않은데 저는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면 상식이라고 봐요. 아니, 자기 딸을 얼마나 다 이쁩니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김정은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쁜 딸이야. 어때도 그래 뭐 이렇게 서른 저하고 자기 닮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맘대로라는 나라에서 아버지 나도 좀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래 나가자.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부터도 그래요. 자기 자식 얼마나 이뻐요. 이런 거지. 그 국방가원 김길선 우리 탈북 여성은 제가 정상적으로 잘하는 김정은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친구가 있어. 뭐 스위스에 몰래 가서 이름 써고 무슨 공부하다가 들키니까 또 북한에 들어가고. 또 수령의 아들이니까 이게 뭐 사회에 함부로 섞일 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뭘 했다고 하지만 도무지 친구가 없는 거야. 심지어 김정일까지는 그래도 그 김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동창도 꽤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은 이건 완전히 공중에서 밀실에서 돌아가던 친구거든요. 이게 친구가 없어. 사회생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밖에 밀 데가 있어요. 말할 데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위안을 삼는다. 걔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엄마는 죽어버렸죠, 일찍이. 아버지도 죽어버렸죠.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 씨가 갈기갈기 고사총을 쏴 죽여버렸죠. 아마 그것 때문에도 이놈이 정신이 지금 나갈 게 세상에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자기 고모부를. 그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장성택이 보고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장성택이 때문에 이걸 인계받은 건데 조금 되니까 뭐 박수를 뭐 건성건성 쳤다고 고사총으로 날려버렸으니 그게 사람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김정은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악독하다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모부를 그렇게 박살냈으니 그놈은 제 맘대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이 꿈에서도 아마 잠자리 아마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린다? 사이코패스라면 모르겠어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학과 고민과 이 외로움과 자기 딸밖에 술 마시게 되고 그냥 더 들이마가지고 왜 그렇게 뚱뚱해요? 그렇게 의사들이 말려도 야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먹어치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저 모양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병이 걸려서 빨리 죽을 것 같다. 좀 제발 이제 40대 초반 늙어 죽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 주민들 깨워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낫겠어요. 그거 언제 늙어 죽겠죠? 병 걸려 죽는 거 그거 방법이 없다고. 그거 젊은 놈 녹서는 그거 병 걸려 죽을 거 기다린다니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뭐 그걸 연결하려니까 또 이제 인민학교생 중학생밖에 안 되는 김주의 딸 데리고 다니고 그 후계자라고 그거 합리하려니까 이렇게 자꾸 환상이 가는 거예요. 추측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우린 북한 살아본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내에서 김주애 등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요. 북한 사회 정서가 그래요. 그리고 설사 밀었다 해도요. 말발이 안 난다는데요. 심지어 한국도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깨끗하고 실력도 있어요. 중국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대단한 여자였죠. 근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탄핵이 완 줄 알아요? 난 그거 보면 한국이 그 정도인데 영국 지금 여자들 건드리기만 해도 미투 때문에 별들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여성에 대한 깔범이 있거든요. 한국이 그런 정도인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군요. 이조 시대처럼 여자들 우습게 본다는데 그런 정서예요. 그 정서라는 게 아무리
무소불위라고 해도 그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들 낳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낳겠다 했다는데 여자가 없어 아무까지 거. 아직 북한을 잘 몰라서 그래. 북한의 여성 인권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 첫째는요, 같은 동급이라도 여자 보고는 뭐 김지혜 동무라고 그러고 남자 보고는 이민복 동지 이렇게 된다는데, 똑같은데도 여자는 동무고 남자는 동지로 부른다는데, 예. 그 동지라는 말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 부리는 거예요. 간부들, 높은 사람한테. 이런 정서예요. 그렇게 하고 뭐 여자들 깔본다는 거는 지금 뭐 인권 하는데, 뭐 여자들 하고 여자들 성추행하고 이런 거는 거기서는 그냥 쉬쉬거리해요.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여자들이 뭐 좀 그러면 됐지. 오히려 여자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해. 괜히 그걸 꺼냈다가 여기처럼 무슨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무슨 뭐 벌금을 받는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어.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러미로 만드는 거지. 그런 정서예요. 여자들이 불쌍하죠. 2조 때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숨 걸고 탈북해온 부부들 있잖아요. 대체로 이혼해요. 여자들이 바보처럼 북한처럼 예예하고서는 한국에 왔는데 가만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야 우리 남편이 이건 너무 나를 이렇게 남전여비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삽삽하고 진짜 여자를 정말 잘 대해준 남한 남자하고 살지 이게 뭐야?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깨가지고서 또 남자들이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집할수록 그 북한식 남전여비할수록 이건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탈북자 남자들도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여자한테도 좀 거의 예입하는 식으로 하고 좀 살살 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북한처럼 뭐 땡땡거리고 뭐 이러면 큰일 난다고. 왜? 다 보기 때문에. 북한 같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 탈출 여성들도 이 남한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북한 남자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이거 아직 바뀌지도 않고 말이야. 거기 여기는 뭐 그럼 이혼하고 말디 뭐 내가 못 살아? 뭐 여자들이 더 낫지 하면서. 그래서 아주 겸손해져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인권이라는 거는요, 제가 하늘과 땅 됐습니다. 여기는 개를 잡아먹는 것, 짐승을 때리는 것, 학대하는 것도 법에 걸리고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갈 정도예요. 내가 이거 한 10년 전인가 다람쥐끼를 이렇게 고속도로 오는데 다람쥐끼를 넣는데 200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그 다람쥐들이 움직이는 그 짐승 유동하는 왜냐하면 생태계로 고속도로 놓으면서 짐승 유동료를 파괴한다 해가지고. 다람쥐길 조선일보가 놨던 거예요. 다람쥐길 200억 투자했다고. 근데 북한은 사람이 죽어도요 끝도 없습니다. 지금 러브 전쟁에 지금 인민군이 지금 나가서 개처를 많이 죽어도요 끝도 없습니다. 우리 동생도 그렇게 건장하던 애가 지금 한여름이었어요. 그 물이 그냥 도랑물 너무 목이 말라서 먹었다 수혈병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그 건장한 애가 나보다도 더 체격이 좋고 여단에서 수류탄을 제일 먼저 또 여단 축구 선수였고 그러던 애가 그 수혈병에 열을 40도 그렇게 닌게르만 맞아도 살고요. 냉장고에서 그 얼음만 찜질해도 이렇게 근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 여단에 얼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방치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쌀 한 배랑 주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사장 나가가지고서는 임진강 딸이 건설하다 내 그 부대에 가보니까요. 한 개 대대가 수백 명이 다리가 무너져서 매몰해 죽었습니다. 그 새꼬챙이에 끼워서 나 살려달라는 인민군 제일 눈물이 나는 거는 그 군관이 얘기하는데요. 당신 동생은 이렇게 죽은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얼마나 그 임진강 딸이 그 무너져가지고 한 개 대대가 매몰됐는데 막 그 새꼬치 철근 그 새꼬치 있잖아요. 거기 몸 찔려가지고 살려달라는 사람 수백 톤 그 세멘트 구조물에 절반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려달라는 사람 제일 눈물 나는 거는요. 뭐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인민군이라는 게 17살에 나오거든요. 초모할 때 제일 처음에 인민군 나이가 뭐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여기 애들 같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 같이 이렇게 초등학생 같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음모도 안 나온 북한 말로 장털도 안 나온 애들이 그 죽은 걸 보고서는요 한창 살아날 애들이 그 수백 명이 그냥 개구리 뭐 자동차에 찍혀서 죽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죽은 거 보고서는 그거에 비하면 당신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정도였어요. 보상 몰라라 오히려 그렇게 그래도 수혈병 걸려가지고 깨끗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정도예요. 여기는 개만 때려도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사람 아니라 짐승도 여기서 짐승 내저 우리 탈북자들도 얘기하지만 그 등산할 때 그러는데 그 입구에 가지고 모기를 자꾸 옥수수 같은 거나 뭐 모기를 가서 산에 좀 뿌려달라고. 아니 북한에서는 저 옥수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데
아, 이걸 산에, 왜 산에 갖다 뿌리느냐. 산짐승들이 지금 굶어서 그러니까 이거 좀 뿌려달라고 등산객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식량을 넣어놔주더래요. 그 다음에 도토리가 지금 오늘은 흉년이 돼가지고, 아이, 걱정이라고. 근데 비행기로 직승기로 해가지고 모기를 뿌려주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저기는 사람이 수백만 굶어 죽어도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나라. 이 차이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남한도 배고플 때는 여기도 인권이라는 게 신장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 보수소리라는 것 같지만 이게 역사 아닙니까? 보수소리가 아니고요. 가난부터 해결해야 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아, 신발 한 짝, 고무 신짝 주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거기 무슨 민주주의냐고. 일단 배가 불러야 사람 여유가 생기고 문화도 생기고 민주주의 의식, 자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배부르게 하자. 그게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게 새마을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사람 밉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배은 낭떠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고. 우리 북한 동족, 우리 국민,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북한 사람들도. 저 통치자보다는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그 불쌍함을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뭐 없는 걸 막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있는 거, 남는 거, 심지어 그 삐라 같은 게 무슨 돈 얼마 듭니까? 10만 원이면 3만 자이면 3개군에 도포시키는데요. 그거 탈북자가 좀 보내는 거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관이할 일을 민간이, 그것도 탈북자가, 제일 최하층인 탈북자가 컨테이너에 살면서 그걸 좀 날리는데 그게 뭐 이렇게 역적입니까? 아니, 그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위협하고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그거 날려봤자 미국은 못 날릴 거고 대한민국에 퍼붓겠다는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거기다 돈을 내주면서 거의 통치행위라고 포장을 하고 그거는 합법이고 그거는 당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보내는 그 대북 북한 동포들에 보내는 정보유입 그거 막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도 정말 인권이 있건한데 북한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짐승도 여기서는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북한 사람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권리가 없어요. 전파 차단당했죠. 라디오 인터넷 막아놨잖아요. 자, 들을 권리도 없습니다. 통행 자유도 없어요. 군사에 통행시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데요. 물론 버스나 기차도 아주 부족하지만요. 이런 불쌍한 동포들한테 그 소식을 좀 보내는 거 많이 못한다면 가장 최하층이나 같은 탈북자들이 좀 보내는 건데 그 떠들어가는 거 사기치는 건 말고요. 진짜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조용히 합니다. 진짜로 보냅니다. 100% 우리가 보냅니다. 진짜가.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북한 동포들한테도 우리가 인권이 차고 넘치는 이런 선진국가로서 노예 같은 이조 시보다 더한 일제 시보다 더한 훨씬 더 못한 우리 동족 우리 국민들한테 볼 권리 알 권리 이런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거창하게 인권이라 말할 것도 없고요. 원초적인 인도주의 인권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거기에 좌우익이 있습니까? 무조건 건져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우리 국민인데 굶어 죽고 눈과 귀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노예 생활하는데 그걸 일단은 건져주는 게 옳잖아요. 거기에 무슨 좌우익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인데요. 내가 좀 비유한다면은 자, 북한이라는 국민이 있습니다. 남한이란 국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부르고 너무 살찌게 할 정도로 배가 부르고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삐라 같으면은 공해처럼 여기는 이 땅과 저기는 라디오 인터넷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요. 육체적으로 거기에 조금씩 보내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풍요한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떠들고 하는 건 대국민 사기꾼이라는데요. 진짜 하는 사람 조용히 버립니다. 이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요. 열, 설이, 육안에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법과 질서를 해가지고 정말 북한 동포들 저 불쌍한 우리 국민인데 같은 동족인데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인권 운동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